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최하층 노비였다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과학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 실은 최하층 노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놀라운 건 그 천재적인 인물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역사 기록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한 인간의 위대함이 시대의 벽에 부딪혀 사라진 비극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감추고 싶었던 어떤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노비의 신분으로 태어나 오직 재능 하나로 조선의 과학을 한 단계 끌어올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백성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혁신했던 그의 위대한 발명품들을 함께 탐험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위대한 인물을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찾아 떠나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야기는 14세기 말 격동의 조선 건국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조선은 새로운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 기반이 약했고 백성들의 삶은 고달팠죠. 특히 농업 생산성을 높여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시간을 알아내 백성들의 일상을 효율적으로 만들며 하늘의 움직임을 읽어 국가의 기틀을 다질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과학기술은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고 자주적인 기술 발전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인재가 절실히 필요했죠. 바로 이때 한 인물이 시대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는 바로 장영실.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아버지는 관노였던 조선 사회 최하층 신분인 노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처럼 보였을 겁니다. 평생을 남의 밑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희망 없는 신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흙먼지 속에서 작은 기구를 만지작거리며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는 비범한 열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손재주와 남다른 호기심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기계의 원리를 파고들었죠. 비록 배우고 익힐 기회는 부족했지만 그의 천재성은 그 어떤 제약도 뛰어넘을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천재성을 알아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백성의 삶을 깊이 헤아리던 세종은 나라의 발전이 곧 백성의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신분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실력 있는 인재를 찾아 등용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궐 안에서 밤낮으로 백성을 위한 방안을 고뇌하던 젊은 세종은 지방 관아에서 일하던 장영실의 뛰어난 손재주와 남다른 통찰력을 직접 확인하고는 주저없이 그를 발탁했죠. 노비가 왕의 어명을 받아 관직에 오르다니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조선 사회를 뒤흔드는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신분제를 중시하던 조정 대신들은 천한 노비 신분으로 어찌 중요한 직책을 맡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장영실이 그저 미천한 신분의 노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신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영실에게 파격적인 기회를 부여하며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재능만을 볼 것이다. 너의 재능이 곧 이 나라의 미래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장영실의 비범한 재능이 만나 조선 과학의 황금기를 여는 위대한 서막이 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노비 출신 과학자는 어떤 놀라운 발명품으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요? 노비 출신 과학자가 과연 어떤 놀라운 발명품들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조선의 미래를 활짝 열었을까요?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이 곧 나라의 근본이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왕의 도리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특히 농업 중심 사회에서 하늘의 움직임과 자연의 변화를 정확히 아는 것은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이러한 깊은 통찰과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세종은 장영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천한 신분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오직 그의 비범한 재능에만 주목하며 마음껏 연구하고 발명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의 손에서 조선의 과학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종의 든든한 지원 아래 장영실은 자신의 천재성을 마음껏 펼쳐 보이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선보인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는 바로 자경루였습니다.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측정하고 정해진 시각이 되면 인형들이 자동으로 움직여 종을 치거나 북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놀라운 자동 시보 장치였죠. 이전에는 관청에서나 겨우 시간을 알 수 있었던 백성들에게 자경루는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게 되면서 농사일의 효율을 높이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백성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듯 장영실은 자경루를 통해 조선 백성 모두에게 시간의 평등을 선물했던 겁니다. 이는 단순한 시계의 발명을 넘어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질서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자경루는 궐 안에 설치되어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다는 한계도 있었죠. 그래서 장영실은 또 다른 발명품으로 그 한계를 극복합니다. 바로 해의 그림자로 시간을 알려주는 앙부일구, 즉 오목해시계였습니다. 앙부일구는 그릇처럼 오목하게 파인면의 절기를 나타내는 24절기와 시간을 표시하여 햇빛이 들이오는 그림자의 위치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시간과 계절을 알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글자를 함께 새겨 넣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죠. 앙부일구는 도성 곳곳에 설치되어 백성들의 일상에 스며들었고 마치 오늘날의 공공시계처럼 조선 사회의 시간 개념을 한 단계 더 진보시켰습니다. 백성들의 손목에는 시계가 없었지만 마을 광장에 놓인 앙부일구는 그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과 가장 밀접했던 농업 분야에도 장영실의 과학 정신이 빛을 발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치국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하나가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세종대왕은 누구보다 깊이 헤아리셨죠. 그래서 장영실은 이 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놀라운 기구를 만들어냈으니 그것이 바로 치국이었습니다. 표준화된 규격의 통에 빗물을 받아 그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조선 8도의 강우량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가뭄과 홍수에 미리 대비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통해 농작물의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죠. 치국이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보듬고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한 위대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백성들의 밥상을 책임지는 시대를 연 것이죠. 장영실의 천문학적 업적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혼천이를 개발했습니다. 복잡한 기계장치로 밤하늘의 별자리와 해, 달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이 혼천이는 조선의 천문학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정확한 천문 관측은 곧 정확한 역법, 즉 달력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고, 이는 농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요한 정보가 되어 백성들의 삶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왕의 통치 정당성을 하늘의 이치와 연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 혼천이는 과학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까지 지닌 발명품이었죠. 조선의 하늘을 읽고 백성들의 미래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장영실은 세종대왕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고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수많은 과학기술을 창조해냈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단순한 기계를 넘어 조선 사회 전체를 혁신하고 백성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었죠. 노비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오직 재능과 열정으로 조선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킨 장영실. 그의 이름은 조선 과학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찬란한 별이 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과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영실. 백성을 위한 그의 열정은 세종대왕의 굳건한 지지 아래 마침내 그 빛을 발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절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질 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승승장구하던 그의 삶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오고 말죠. 이야기는 한순간에 비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때는 1442년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깊이 고뇌했고 장영실은 과학기술로 나라의 기틀을 굳건히 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이롭게 할 발명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그는 조선 사회 혁신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모든 것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세종대왕이 직접 타는 어가, 즉 임금의 가마를 제작하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당시 장영실은 어가 제작의 총책임자이자 감독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행차에 쓰이는 어가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위엄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 중 하나였죠. 최고의 장인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었을 이 웅장한 가마가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장영실이 직접 감독한 어가가 파손되었다는 소식은 조정의 실로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단순히 가마가 망가진 것을 넘어 임금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왕실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죠. 당시 조정 대신들은 격분했고 이 엄청난 사고의 책임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불미스러운 사고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장영실의 눈부신 업적들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의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물론 이 사건이 과연 단순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의도나 복잡한 배경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노비 출신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장영실을 시기하고 견제하는 세력들이 조정 내에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의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기존의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편하고 이협적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고요.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미천한 출신의 인물이 임금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마냥 좋게만 바라보는 이들은 많지 않았을 테니까요. 어쩌면 이 어가 파손 사건은 그를 끌어내리려는 음모의 완벽한 빌미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종대왕은 비록 장영실을 아끼고 그의 재능을 깊이 신뢰했지만 왕실의 권위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하는 임금으로서 이 중대한 사건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을 겁니다. 결국 장영실은 이 엄청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의금부에 끌려가 혹독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 오직 천재적인 재능과 불굴의 열정 하나로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되었던 그의 삶은 이 한순간의 사고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한때 화려했던 그의 업적은 온데간데없고 죄인의 신분으로 초췌하고 쓸쓸하게 끌려가는 장영실의 모습은 당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몰락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을 넘어 당시 조선 사회가 지닌 뿌리 깊은 신분제적 한계와 그 속에서 빛나는 천재적인 재능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백성을 위한 과학을 꿈꾸었던 장영실의 위대한 여정은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비극적으로 멈춰서고 말았던 것이죠. 죄인의 신분으로 의금부에 끌려갔던 장영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한때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조선 과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천재의 이름은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 속에서 뚝 끊겨버린 것이죠. 어가 파손 사건 이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기록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이 그저 사건의 책임을 물어 처벌받았다는 내용만 있을 뿐입니다. 노비에서 정삼품 상호군이라는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던 그의 파란만장한 삶은 이토록 허무하고 미스터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의 마지막 행적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내놓습니다. 혹독한 신문 끝에 유배를 떠나거나 어쩌면 관직에서 쫓겨나 평범한 백성으로 돌아가
조용히 여생을 보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심지어는 세종대왕이 그를 아껴 은밀히 숨겨주고 다른 곳에서 연구를 계속하게 했을 것이라는 낭만적인 상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저 추측일 뿐 그 어떤 확실한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채 장영실이라는 인물은 역사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때 조선의 국운을 바꿀 천재로 추앙받았지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야 했던 그의 운명은 우리에게 깊은 안타까움과 함께 묵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장영실 개인의 비극적인 운명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조선의 땅에 깊이 뿌리내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가 개발했던 자경루는 여전히 시간을 알리며 백성들의 삶을 규칙적으로 만들었고 앙부일구는 해 그림자를 통해 정확한 시각을 알려주었죠. 농부들은 치구기로 비의 양을 헤아려 한 해 농사를 계획했으며 밤하늘의 별을 관측하는 혼천이는 조선의 천문학 발전에 끊임없이 기여했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은 단순히 기계적인 장치를 넘어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국가의 기틀을 튼튼히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장영실은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과학기술의 씨앗은 조선의 땅에 깊이 뿌리내려 후대에도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 과학자의 흥망성쇠를 넘어 신분과 역경을 딛고 인류에 공헌하려 했던 한 인간의 위대한 도전이자 동시에 그 시대의 뿌리 깊은 한계 앞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의 발명품들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과학기술 발전의 소중한 뿌리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 진정한 리더십과 혁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되새기게 됩니다. 장영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그가 꿈꾸었던 백성을 위한 과학의 정신과 불굴의 열정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통해 이 시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